네, 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 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자, 모발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약 1, 2년 정도 좀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탈모가 또 더 생겼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동양인들과 외국인, 서양인들과는 좀 그런 양상들이나 그런 원인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긴 한데요. 수술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또 새롭게 또는 기존의 모발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발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이식한 부위에 있는 기존의 모발들이 얇아지면서 이제 탈모가 진행되고 빠지는 그런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성형 유전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유전형 탈모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물과 같은 그런 관리를 하시는 그런 치료들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기존의 남성형 유전형 탈모의 진행으로 인한 기존 모발들이 얇아지는 변화들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탈모의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또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수술 전에 또는 수술하는 시점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미만성 확장성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징은 머리가 전반적으로 좀 가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탈모가 진행되는 모양이 어떤 패턴을 가진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형 유전형 탈모다라고 하면 패턴을 가지고 있는 탈모다라는 거죠. 그런 패턴을 가진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미만성 확장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탈모 진행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 뒤쪽에 있는 우리가 공력으로 쓰는 그쪽에 있는 모발들도 가늘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식된 모발들도 얇아지는 그런 경과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또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우리 두피에 피부 질환으로 인한 흉터성 탈모의 그런 원인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그런 두피에 흉터성 탈모 질환이 있는데 몰랐던 경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활동성으로 바뀌는 것, 흉터성 탈모로 인해서 진행되는 탈모 양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성 탈모를 일으키는 그 질환들 제가 여기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름도 어렵고 사실 국내에서 일반 개인 병원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인데 일단 LPP라고 하는 모공 평태선이라는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전두엽 섬유성 탈모증 FFA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원심성 흉터성 탈모 CCCA라고 하고요. 그리고 탈모성 모포염 FD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질환들이 흉터성 탈모로서 이 질환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탈모를 일으키는 질환은 그곳에 뒤쪽에서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이식된 모발들도 이 흉터성 탈모 질환의 영향으로 해서 모발들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인데 수술 전에 모발 이식 전에 진단이 안 되었던 경우 수술 후에 조금 더 이게 나타나면서 탈모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외국의 서양인들이나 또는 흑인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질환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실제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이 트리거 역할을 해서 흉터성 탈모를 활동화시키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없던 질환들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우연찮게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수술을 한 그 자극으로 해서 새로운 질환들이 생겨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에는 여기 앞서 말씀드린 이 흉터성 탈모 질환 외에도 원형 탈모나 또는 휴지기성 탈모도 같이 포함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없었는데 그 수술을 하신 시점쯤 우연하게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수술하고 나서 탈모가 더 심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머리가 좀 좋아졌는데 두피에 증상이 있으면서 탈모가 좀 진행되는 것 같다. 증상이라고 하면은 뭐 두피가 좀 붉어지는 느낌, 붉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간혹 또 뭐 통증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면 두피에 염증과 같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이라든지 두피의 컨디션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한 원인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탈모가 진행되는 모양들이 좀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자세하게 그런 병력들, 경과들을 또 얘기를 하시고, 또 탈모 검사를 위해서 두피 진단기와 같은 검사들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직 검사까지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뭐 좋은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제 탈모가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 가능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꼭 그렇게 두피 질환이 있어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탈모가 또 좀 다시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진행되고 나타나는 탈모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